네, 최근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을 앞지르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사이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오가는 등요. 국회의원 의석수 문제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기존 정치 구도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충남대 김종래 교수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구가 느니까 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네.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우선 이걸 보시죠. 네, 어떻게 부터 볼까요? 변화가 됐나? 예. 네. 아니 충청권 전체 인구하고 네. 호남 인구. 예. 네. 네. 충청권 인구와 호남 인구, 영남은 그냥 참조로 만든다마는 9월 말 현재로 1만 몇 명 차이로 이 충청권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5월 달부터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이제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면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자,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석 수가 25대 30석으로 5석 적다. 그렇죠. 이거를 적어도 이 충청권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정서적인 문제와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면 더 이제 그럼요. 부담시키고 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던 것들, 그런 네. 주장들이 드디어 집권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충청권 충북 출신의 그 정우택 최고위원을 통해서 공론화,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앞으로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이제 집단 목소리를 커낼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네. 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완구 의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박병석 국회 부의장 민주당 네. 그렇지 않으면은 충북 도지사인 이시종 지사 네. 이런 야당 출신 야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미묘한 사태로 굴러간다. 다만 지금은 대화록이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기타 등등의 현안들이 있어서 조금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지방선거, 총선 거치면서 이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영남과 호남과 충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충청권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좀 뭉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인구보다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그 사람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럴 수 점이 있지 있겠습니다.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최근 인구 변화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왜 더 큰 이슈로 커질 것 같으냐면 최근 예. 인구 동향을 한번 네. 보시죠. 자, 최근 한 5년간 인구 증가표를 보면은 네. 영남은 쭉 올라갔다 그냥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예. 네, 올라가네요. 네, 중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호남은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충청권만 이렇게 쭉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이렇지만 네. 내년에 지방선거, 2016년대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일정에 따라서 충청권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올라갈 추세가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왜 충청권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는가? 네. 충청권에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추세를 이게 정말 이런 추세로 가겠구나 걸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또 다음 그래프가 준비가 돼 있죠. 네. 네. 지금 충청권이라고 하지만 예. 충청권에서 예.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은 한 5지역쯤 됩니다. 다 네. 충남이네요. 네. 아니 여기 청주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진, 아산, 천안, 세종시, 청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종시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청주나 아산, 당진 그리고 천안 이쪽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건 무슨 의미냐? 네. 지역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 예. 수도권과 가깝다든지 네. 서해안시대라든지 예. 이게 저로 두루두루 얽혀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가속화될 거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가 더 큰 문제일까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엄격히 따지면은 이제 의석수가 충청 지역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영남당, 호남당이라고 할 만큼
특정 지역에 예, 현재 의존한 그렇죠. 정당이 오래 그렇게 있는데 되어 왔죠. 그 야당의 뿌리인 호남 지역에서 의석수가 줄거나 아니면 반대로 충청 지역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도 국회의 의석 판도에 약간 변화가 올 조짐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건 다섯석의 문제고 엄격히 따지면 강원도 철원에 사시는 유권자가 충청 지역에서 한 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포항에 영일만에 사시는 분이 호남에서 의석수가 줄든 늘든 그렇게까지 자기하고는 관심이 없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 선거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겠죠. 대통령 선거는 전체에서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선거구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전체가 한 선거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충청권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했는가. 토로스 한번 보시는 예, 역대 한번 대선 볼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15대, 16대, 17대, 18대에서 1, 2위 득표자의 전국 표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김대중, 이해창 때 39만 표, 노무현, 이해창 때 57만 표, 이명박, 정동영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전국에서 이긴 숫자예요. 결국 이걸로 승패가 가려졌는데 네. 충청권 내 표차는 어떻게 되느냐. 네. 김대중 후보가 이겼을 때는 충청권에서 이긴 숫자가 더 많아서 아이고, 예. 다른 데서는 사실상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긴 겁니다. 네. 노무현, 이해창 때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충청도에서 이긴 거예요. 싸움은 영혼함끼리 엄청나게 한 것 같지만 네. 이명박, 정동영 때는 원체 후보 간에 이게 이 격차가 좀 대등하- 있었죠. 하지 않아서 이건 네. 의미가 없지만 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때도 무려 28만 표가 이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적을 때도 그랬는데 어허.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이 영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겠네요. 특히 이거를 여당으로 보지 말고 야당으로 한번 보시면 예. 야당이 정말 정권 교체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보면은 이분들이 충청도에서 이겨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충청도에서 결국, 거의 네. 이제 상당 부분 예. 이겼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가 어쩌고 하지만 절반을 충청도에서 이긴 그러네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충청도를 이기다. 야당이 앞으로도 호남도 중요하고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충청권을 이기지 못하면 네. 집권의 길은 사상의 도상연습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는 충청 지역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걸로 또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이겼을 때는 뭘로 이겼습니까? DJP 연합이라는 걸 연대, 했죠. 예,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예. 김종필 씨를 합쳐서 그렇죠. 예, 예. 충청권에서 견인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유명한 세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세종시를 고수하고 더군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도 충북에서 좀 영향을 받았겠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막연한 캐스팅 보트를 진다가 아니라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되지 않으면 집권의 길은 여든 야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충청권을 껴안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충청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남과 호남의 연장선상으로서 어떤 충청권을 생각하냐. 그게 아니죠. 왜 아니냐. 그렇군요. 네. 이름 뭐 다소간의 견강부회가 있습니다만은 네. 호남하면 뭐 민주화의 뭐 고향이라든가 성지 뭐 이런 얘기죠. 네. 네. 아니면 영남하면은 산업화의 뿌리라든가 그럼 충청권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양반 충청도 양반이라고 해도 표달난다 이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충청권은 아마도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역주의 뿌린 정치적 결사체처럼 네. 민주화, 산업화 이거보다는 새로운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아마도 수도권을 향한 접근 전략과 예. 또 영호남을 향한 접근 전략의 융합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보다는 그것 더하기 아니면 그게 약간 줄고서 경제적 생활적 이슈로 여기를 접근해야만이 될 거다. 정당들도 충청권을 대하는 방법이나 그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왜 지역 안배할 경우에는 영남 정권 들어서면 호남을 배려하면 지역 안배고 그렇죠. 호남 정권 들어서면 영남 배려하면 지역 안배냐 그런 그래 거 말고 왔었죠. 언론마다 보고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이제는 이런 관전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엄청나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예. 아마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예. 또한 정당 내부에서도 예. 자, 근데 최고위원이면 최고위원이다. 뭐 원내 총무단이면 총무단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직자들 중에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네. 충청도를 향한 표심 공략이라는 건 매우 어렵게 돼 있죠. 지금은 국감 같은 거에 가려서 모르지만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되면 점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지금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까지 했고 그것이 이른 국민적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상향 평준화시키듯이 충청도 의석을 늘려서 맞추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행 어렵죠. 300명에 네. 묶여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호남 의석을 줄이고 충남 의석을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의석수로 보면은.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호남 의석을 고수하다 보면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충청도 의석을 늘리지 않았구라는 충청도 사람들이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의석수를 고수하다 보면은 네. 대통령 선거에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죠. 예. 게다가 안철수 세력이 공략할 때가 어디입니까? 새정치 하지만 그분 영남 가서 뭐 특별한 메시지 전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된 마당에서 거기서 또 나눠야죠. 싸워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이게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세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드리니까 요점은 좀 예.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예. 교수님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남 인구는 지금 줄고 있다지만 호남 성향의 사람들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충청권 인구가 충청권에서 말하자면 다산의 결과로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산업화라든가 예. 세종시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외지에서 즉 그분들은 대한민국 어디선가 살던 분들이 와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정서에 따른 충청권의 이런 무슨 지역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네, 오히려 예. 여기와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네. 기존의 충청도도 그렇지만 충청도 분들이 뭐다 양반이니까 찍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경제적 이슈라든가 생활 환경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것이다. 예. 예컨대 무슨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근데 이건 사실은 호남이 더 급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뭐 농자지 천하대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시했던 나라니까 예. 호남에서도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변동이라는 것이 예. 다른 사회학이라든가 다른 쪽이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미국에서도 벌써 히스패닉이 뭐가 정계에 진출하느니 아시아 계통이 진출하느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낳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래서 간단한 문제로 굴러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왜 이렇게 의석수 하나 갖고 싸움이 심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의석수 하나만 늘어도 지역 예산의 확보가 달라지는 거고 당 내에서도 입지가 또 달라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 의원이 하나 더 많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참 충청권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그 전망을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이고 네. 정우택 의원 같은 분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충청권 의원이지 않습니까? 충북지사 네. 출신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양수겹장이죠. 충청권 저기도 의석수를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은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하고도 관련된 정치적 입장도 있는 겁니다. 예, 왜 그 그러느냐?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한 석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리할 바에는 충청권의 의석을 늘려서 여기서
경쟁을 하면은 그래도 좀 호남보다는 덜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꼭 먹고 뭐 하듯이 이렇게 양수 겹장형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그 야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그러겠네요. 국회 의석수는 이렇지만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 이 딜레마에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정당 명부식으로 비례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논의로 갈 수 있죠. 이 논의가 그렇게 갈지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 네. 다소성 많다고 그러지만 적다고 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관찰하기엔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럼요.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그 야당의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지켜보는 게 어떻게 아주 심각하게 봐야죠. 복잡하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의석이 줄어드는 마당에 거기를 놓고 안철수 세력과 경쟁을 한다. 그렇죠. 그건 어렵죠. 그리고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때는 충청도는 배제하거나 또는 홀대한다. 점점 이 야당이 고민할 일이 많아져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건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록이라든지 무슨 혼외 정사에는 관심이 없다든가 이렇게 자꾸 이 돌출적 행동으로 가서 이 충청권이나 다른 지역 의원 유권자들의 그 지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지 문재인 의원식으로 행동을 해서 그건 참 개인적으로 참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뭐 충청에서야 의석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호남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는 뭐 노령화가 많이 돼 있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글쎄, 수를 따져야 합니까? 사람 수를 따져야 합니까? 아니면은 생활 환경을 좀 따져야 합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농촌을 그냥 무시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인구의 등가성만 무조건 따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걸 아주 쉽게 돌파하는 방법은 의석수 늘리는 방법이죠.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고 예. 아니면 뭐 5석까지는 뭐 하니까 2석 정도로 결론을 낸다든가. 네. 이거 참 유엔 총회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군요. 인구의 변화가 대선의 판도에까지 그럼요.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는 참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좀 신경을 쓰면서 지켜봐야 점점 할 큰 상황인 이슈가 거죠. 되고 예. 여기서 몇백 번 TV조선이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